손실을 만회하기로 결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손실 중인 코인이든 주식이든 팔 때까지는 손실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존버한다. 하지만 차라리 손실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커뮤니티에서 봤던 어떤 이는 2017년 코인이 폭등장일 때 고점에 물려 올해 최고점에서도 50%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폭락 중이었다. 그의 심정은 어떨까? 4년을 기다려 맞이한 상승장. 올해는 어떻게든 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금 시작된 폭락은 그 기대와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거칠게 오르내리는 가격의 파고에 한순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그리고 다시 존버를 시작하겠지. 언젠가는 원금 회복과 잘하면 수익까지 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뭐라도 해야 했다. 그래야 나는 손절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깊은 시리에 빠졌다. 그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했으리라. 우리의 젊은 시절은 남들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둘 다 늦은 나이까지 공부하고 병원에서 임상심리 전문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자 30살이 훌쩍 넘어 있었다. 젊은 시절 번 돈은 액수도 크지 않았고 그마저도 학자금 대출 등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었다.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왜 그렇게 돈이 모이는 속도는 더딘지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결혼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원룸과 투룸을 전전하던 결혼 전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던 신혼집. 비록 내 집이 아니라는 게 아쉬웠지만 그게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그때였다. 둘만 있던 집에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셋이 되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딸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마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 집 말이다. 우리는 그가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을 수 없었다. 입지가 마음에 들면 아파트가 너무 넓고 좁았으며 집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맞지 않았다.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빌리기로 하고 선택 범위를 넓히니 그제야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었다. 모 전자회사에서 인도 출신 연구원에게 제공해준 탓에 온갖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지만 적당한 가격의 매물을 계약했다. 우리는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비록 대출이 필요했지만 성실히 일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뒤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아가고 있을 무렵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서점에 들러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서적을 사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그런 치열하고 지난한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드디어 시드머니를 모아서 첫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손절한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우울하고 또 우울했다. 동물은 상처를 입으면 은신처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나올 때까지 머무른다고 한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한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자 7살짜리 딸아이는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성화했다. 오후에는 개발에 참여했던 자살 예방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다.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움직여야 했으며 당장 한강에라도 달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아이러니. 돈을 잃었다고 삶이 끝난 것도 아니니 당장 주어진 일을 하자고 마음먹고 기운을 차려보기로 했다. 일어나서 씻고 딸아이 4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렌치로 풀어내고 2발 자전거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 안장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었는데 쉽게 균형을 잡지 못했다. 보조바퀴가 달렸을 때는 자유자재로 탔던 자전거지만 손바닥만한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나니 느낌이 아주 달라진 모양이었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끈기가 대단했다.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 했다.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해내고야 말았다.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지 혼자 힘으로 타보겠다고 했다. 페달에 발을 올리고 1바퀴, 2바퀴 돌리더니 균형을 잃었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한 끝에 2~3바퀴 페달을 돌리는 수준이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10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타게 되었다. 누군가의 성공의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아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 내가 혼자 힘으로 2발 자전거를 탔어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우리 부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절망적인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살짜리 딸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 해내지 않았던가. 나는 손실을 만회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딸아이에게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과 방법을 통해 수익을 냈었다. 그러니 예전에 비해 시드머니는 작아졌지만 아직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 폭락한 코인 가격처럼 꼬꾸라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밤새 하락세는 멈춰 있었다. 역시 내가 팔면 오르는 법이던가? 하루만 버텼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내일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락세를 멈추고 다소 올랐을 뿐이지 원금 대비해서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가격을 보면서 조금 더 버텼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방심하지 않고 원금을 지키면서 손실을 만회해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변동성이 큰 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다. 물론 장기라는 것이 사놓고 몇 년간을 보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밤낮 없이 거래가 계속되는 코인판에서 낮에는 멀쩡하던 가격이 밤사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에만 거래를 하고 그날 산 코인은 그날에 파는 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단타를 치는 것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수익을 거둠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할 새도 없이 손실이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아내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이는 원금을 보존하면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성공 경험을 쌓아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2, 3일 간격으로 수익을 송금하면서 우리 부부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원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지난날의 노력이 사라져버렸다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말이다.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집 앞 하천에 줄지어 있는 버드나무들은 더없이 푸르렀으며 겨우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보이던 풍경은 초록으로 채워졌다. 집 앞 도로를 흘러가는 차들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모습을 나타냈고 날이 좋으면 놀이터를 가득 메우던 아이들 역시 변함없었다. 다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밤낮 없이 코인 투자에 매달려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몸과 정신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손실에 만회해 갈수록 충분히 나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